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의 여진 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8년 고려 태조 왕건에게 흑수의 추장 고자리라는 사람이 170명을 거느리고 투항해 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흑수라는 말이 나와요. 흑수의 추장. 이 흑수는 어디냐면 흑룡강입니다. 흑룡강. 그러면은 이 고려의 지금도 흑룡강 지역에서 고려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오려면 뭐 비행기 타야죠. 근데 이게 와갖고 투항을 했다? 이건 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스쳐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면 동여진이 이렇게 또 토산품을 바쳤다.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송막기문에 뭐라 하냐면 여진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 5대 16국 시대에 5대 16국이라고. 요거는 뭐냐면 후량, 후당.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한 후입니다. 그래서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요게 이제 시작이 907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송나라가 이 북한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10국 중에 하나를 갖다가 멸망시키면서 중국이 통일돼. 이게 979년이에요. 요때까지의 기간을 5대 10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해당되는 게 뭐냐? 926년에 발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말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구려 시대도 말갈이라고 불렀고 발해도 말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구려 시대에는 고구려에 속했고 발해 시대에는 발해에 속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그 발해의 마지막에 이렇게 흡수된 게 뭐냐? 흑수 말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흑수 말갈이 도리어 고려에 찾아와서 투항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건? 예, 그것도 저 흑룡강 지역에 있는 애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고려사 태조 19년에 1, 2천 전투. 이 1, 2천 전투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전투예요. 마지막 후삼국의 통일 전투인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1, 2천이 어디냐면 지금의 선산을 흐르고 있는 낙동강을 1, 2천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가면 송산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에 진을 치고 그 건너편의 선산에는 이제 신거미가, 견훤의 아들 신거미가 이제 딱 대치해 있다가 그 신거미 거기서 패하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황산벌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그 신거미가 잡혀서 죽으면서 바로 이제 끝나버리는데 이때 당시에 유금피리가 거느렸던 군사가 누구냐? 흑수, 달고, 철륵 이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흑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흑수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 군대로 투입할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984년에 고려가 압록강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압록강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991년에 고려가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백두산까지 고려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태조 당시에 이미 백두산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이 지역까지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관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강동 육주라든가 이런 걸 갖다 자꾸 쪼그라뜨려서 압록강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압록강, 백두산 넘어.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려가 시작할 때 당시부터 이미 여기까지 확보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진, 특히 동여진 같은 경우는 등주를 침입했다. 이게 이제 강원도 안변인데,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1009년에는 현종이 즉위하자
전함인 과선 75척을 제작해갖고 진명포 원산만이죠. 거기에 정박하여 동북해적을 방어했다. 동북해적은 뭐냐면 여진족 해적이에요. 이게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우리가 왜구만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신라 해적도 있었고 여진 해적도 있었어요. 이 여진 해적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만든 게 뭐냐면 과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배 끝에다가 이렇게 쇠로 만들어서 이렇게 박으면은 뻥 뚫리는 거예요. 그걸 충각이라고 그래요. 충각.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몇 명이 타느냐? 70명이 타요. 그럼 70명이 한 배에 70명이 타는데 75척이면은 77이 49, 400 거의 500명 정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쌀은 100천석 정도를 실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동여진이 또 어딜 쳐들어오냐? 경주. 지금의 경주예요. 경주를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여진이 청하, 영일, 장기. 지금 다 해안 지역이잖아요. 장기는 지금 부산 그 위에 동네 쪽이죠. 그리고 여기 영일만은 다 아시는 거 포항이고.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진이 거락문을 인도하여 압록강을 건너려 하였다. 여기 아까 보면은 압록강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미 태조 때. 예. 그 다음에 여진이 20척의 배로 고구려의 구두포, 지금의 함흥 지역을 노략질했다. 예. 여기 보면 여긴 또 우리가 여진하고 말갈하고 틀리죠. 왜냐면 말갈은 시기마다 틀려요. 고구려나 또 발해 시대에는 말갈이라고 불렀어요. 그 후에는 여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진이라는 거는 뭐냐? 발해의 후손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동여진도 나오고 서여진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1018년에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서여진과 동여진이 고려의 물품을 바쳤고 기주를 지금 이 압록강 남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강동 육주라 그러면서 강남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미 설명드렸듯이 귀주는 어디냐? 개원 지역이에요. 개원. 요하 지역입니다. 요하. 근데 여기에서 여진의 목사 등 34명이 비단, 명주, 배 500피를 하사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 우산국이 지금 울릉도죠. 울릉도가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19년 서여진과 동여진이 고려에 내조하였고 우산국 백성 중에서 일찍이 여진에게 끌려갔다가 도망온 자들을 모두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여진 해적의 배를 8척을 잡았는데 그 속에서 누가 나왔냐? 일본인 포로가 나왔어요. 일본. 몇 명? 259명이. 그래서 그들을 일본으로 돌려줬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진족이 있는 데잖아요. 이 울릉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후쿠오카까지 내려요. 스시마, 이키시마, 후쿠오카까지. 이렇게 쭉 치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 보면 여기 이쪽 원산 있는 쪽, 그 다음에 경주 이쪽, 그 동네 이쪽 쭉 동해안 지역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019년에 고려의 수군이 일본 각지를 분탕하고 돌아가는 해적 선단을 덕원 근처에서 8척을 납포하였다. 그랬고 일본인 포로 259명을 구제하여 일본으로 송환하였는데 이때 돌아간 자가 이렇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배의 선체는 크고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죠. 그리고 병기와 연장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적선을 엎어버렸죠.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은 자기네가 이제 구조받아서 올라가 보니 배의 속은 넓고 커서 보통 배와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기록이 지워졌는데 뭐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망대가 있는데 좌우에 각각 넷을 세웠다. 그러니까 망루를 네 군데나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배지라는 이렇게 노를 짓는 그걸 수수라 그러는데 이 뱃사공이 5에서 6명이다. 그리고 여기 뭐뭐 한 사람이 20여 명이다. 요거는 이제 뭔지 지워졌어요. 그리고 뭐냐면 매달지 않은 노가 7, 8개가 더 있고 배 전면에는 철로 만든 뿔을 만들어서 적의 배를 들이박아 격파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배 가운데는 철갑, 그러니까 갑옷이죠.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갈퀴 이렇게 거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선을 부수는 데 썼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여진 해적의 배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냐, 여진 해적의 배는 길이가 12심이다. 12심이면 얼마냐면 29m 정도 되는 거예요. 혹은 8, 9심이 되는 것도 있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노가 3, 40개가 있다. 한 배에. 그리고 배에 탔던 사람은 5, 60명 정도가 된다. 어떤 배는, 조그만 배는 2, 30명 된다. 그리고 힘을 뽐내며 배에 뛰어 올라 궁시, 이 활을 쏘고 방패를 가진 자가 7, 80명이 된다. 서로 다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쪽에서 활을 쏠 거 아니에요? 방패로 맞고 한쪽에서 활을 쏘는 이 세트 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에서 20대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산에 오르고 들을 건너 소와 말, 개를 잡아먹으며 노약자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늙은이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건장한 남녀는 몰아서 배에 실은 것이 4, 500명이 된다. 그리고 곡식을 운반했다. 이게 일본 기록이에요. 일본인 포로가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까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까지 쳐들어갔냐? 일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록은 1019년 맞죠? 5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 시기가 5월 4일이에요. 요게 5월 4일. 도이, 얘네들 여진 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본에서는 도이라고 불러요. 도이. 칼을 가진 오랑캐다. 약 50척이 되는데 그러면 한 3,000명 돼요. 굉장히 큰 단체죠. 그다음에 스시마의 피해는 36명이 죽었고 346명이 납치되어 갔다. 이끼시마, 요게 스시마예요. 여기가 이끼시마예요. 여기가 후쿠오카예요. 여기를 먼저 치고 여기 이렇게 친 거죠. 자, 이끼시마는 148명이 학살당했고 여자 239명이 납치되었다. 생존자는 불과 35명이다. 5월 16일 날 큐슈의 후쿠오카, 여기죠. 후쿠오카, 여기가 하카다거든요. 박다. 여기를 쳤어요. 근데 하카다에는 뭐냐면 이 군사시설이 있는 거예요. 방어시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얼루 실패하니까 얼루 뺐냐면 5월 20일 날 마스우라를 빼요. 마스우라는 여기에요. 여기가 사가거든요. 여기 마스우라.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쭉 와서 이쪽을 쳐들어갔다 여기서 상륙을 못하니까 쭉 빼갖고 이쪽을 치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샀는데 이들에게 격퇴하였다. 이들을 격퇴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도망을 가는 거야, 다시. 도망을 가서 어디를 치냐 하면은 스시마를, 이끼시마하고 스시마 쪽하고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자기네 이제 영토가 이제 그 스시마까지니까 스시마까지만 가고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이로 쭉 빠져서 일로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지킬 고려 수군 여기죠. 여기서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갖고 그 포로들을 구출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얘기가 이 일본 기록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서여진, 1020년에 동여진이 고려에 내보하였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불라국, 이 불라국이라는 게 특이한데, 이 당시에 불라국이 어디 있느냐? 연해주의 홍계호 부근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냐? 지금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추장이 토산물을 와서 바쳤어요. 그럼 불라국은 어디냐? 연해주의 홍계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뭐로 유명하냐? 호수니까 붕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우수리강 상류예요. 여기에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냐면 말이 유명해요. 솔빈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흑스부는 지금 여기잖아요. 흑스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1014년부터 1034년까지 쭉 고려에 들어오는 저기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천리국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냐? 여기에요. 천리국. 여기가 제일 끝에죠. 흑스발갈, 천리부, 솔빈부. 이런 족속이, 여진족이 고려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고려를 찾아와서 토산물 바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뭐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까?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압록강, 백두산까지도 이미 고려 초기에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깝죠, 여기서는.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1022년에는 동여진과 서여진이 왔고, 우상국 백성 중에서 여진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온 자들을 예주, 지금의 영덕, 경북 영덕에다가 거주하게 하이고 양식을 주었다. 그리고 여기 1025년에는 동서여진인 동여진, 서여진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추장이 이름이 뭐냐면 모일라라는 사람이에요. 모일라를 대강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근데 이 이제 모일라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1026년에 동여진의 귀독장군과 동서여진의 추장들이 고려에 내조했는데, 거란의 야율골타를 고려에 보내서 거란이 북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려가 여기까지인데 얘네들이 지금 거란이 여기잖아요. 근데 일로 가는 길을 비켜달래요.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네 땅인데. 근데 여기서는 비켜달. 그러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 왜 그랬을까? 그 책을 한번 보면 삼조 북맹회편이라는 곳에서는, 이거 중국 책입니다. 여진의 말을 요동반도 남부의 소주에서 수습을 하여 산동의 등주로 보냈다고 한다. 근데 이 책만 있냐? 아니에요. 속작치통감 장편이라는 책에는 원풍 5년 1082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가 선조 때에는 여진이 등주에 등주는 산동반도입니다. 에 와서 말을 팔았는데, 그 뒤에 마행도가 말을 끌고 가는 길이 고려에 속하게 되어 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송나라가 얘기하는 거야. 송나라 황제가 옛날에는 말을 팔려고 말을 끌고서 여진족들이 와서 그 요동반도 끝에서, 여기 있잖아요, 소주. 요동반도 남부의 소주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냐? 산동에 등주로 와서 말을 팔고 갔는데 지금 왜 안 오냐? 그거는 지금 누가 차지했다고요?
고려가 차지했다. 말을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송나라가 고려하고 친하니까 지금 조정이 이거 송나라입니다. 고려와 왕래를 하니 고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여진이 만일 중국에 말을 팔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길을 허락하도록 하겠다 했지만은 여진의 사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려가 비켜줬다는 얘기야, 안 비켜줬다니? 안 비켜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걸 마행도라고 하는, 말이 가는 길. 그러면은 이 당시에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솔빈에서 나와요. 솔빈. 솔빈이라는 곳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끌고서 발해가, 그러니까 발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당나라로 가던 길이 어디예요? 이건 상경이죠? 여기서 쭉 내려와요. 쭉 와요. 이 서경까지 와요. 여기서 배를 타요. 쭉 해서 여기 등주, 이게 떵주가 이게 등주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발해관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솔빈이 여기죠. 이 홍계호고. 지금 이게 발해 특산물이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요 미타오가 이거거든요. 이 미타오의 붕어. 그다음에 솔빈의 말. 여기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을 끌고 쭉 해서 이렇게 왔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을 딱 틀어막은 거예요. 누가? 고려가. 근데 여기 보세요. 고려가 이 안에 있으면 여기 틀어막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고려가 여기를 차단하고 있었다.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하나 말 속에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고려사에는 이제 병지, 지죠. 지중해 병의 그 군사에 대한 거예요. 성종원년 982년에 최승로가 시무 10조를 올리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 우리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한 거죠. 사졸들이 베개를 편안히 거쳐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서북 쪽이 오랑캐에 인접하여 방수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헐탄을 경계로 한 것은 태조 왕건의 뜻이고, 그러니까 마헐탄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마행도로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압록강변의 석성을 경계로 하는 것은 대조, 뭐죠? 송나라가 정한 바입니다. 이게 경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압록강은 어디냐? 요하고, 요 마헐탄은 뭐냐? 바로 저기 솔빈으로 가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 이 길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이렇게. 왜 그러냐? 이 요하가 경계라면은, 왜 그러냐면 그 기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압록강 강변에 부여의 유적들이 즐비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여 유적이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다 나오죠. 이게 부여부잖아. 여기에 쭉 다 나와요. 여기가 경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쭉 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차단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에 대한 국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강동 육주고 여기가 윤관의 구성이다. 그럼 이렇게 쪼그라뜨린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분쇄를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려사 연구하는 학자들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028년에는 여진이 평해군, 지금 울진이죠. 울진에 침공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동여진의 해적선 15척이 고성, 지금 강원도로 쳐들어왔다. 1029년에 여진의 해적선 30척이 쳐들어왔다. 여기 보면 여진 해적 10척으로 명주, 지금 강릉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동여진 400명이
동산현, 지금의 양양이죠. 양양을 또 쳐들어오고. 예, 요런. 근데 여기 보면은 1030년 동여진의 마중에 주로 이제 동여진 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거 보면 동여진, 서여진.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동여진, 서여진. 여진 해적이 어딜? 간성, 지금 고성이죠, 고성. 고성을 쳐들어오고. 이것도 동번은 동여진이에요. 동여진의 적선이 삼척을 쳐들어왔어요. 끊임없이 해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해적으로. 자, 여기 보면은 고려의 서북병모사가 거란과 내통한 동여진의 사이라 등 55명을 체포하여 서경으로 보냈다. 여기 두목이 누구예요? 사이라예요, 사이라. 이 사람은 뭐냐면 동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44년에 보면은 여기 동북병마사의 여진의 유원장군 사이라가 나와요. 벼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달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동여진의 영세장군 등불로와 유원장군 사이라. 그러니까 고려한테 관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이라라는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 한번 볼까요? 아까 모일라라고 나왔어요. 모일라. 근데 이 모일라가 고려에 찾아온 거를 쭉 보십시오. 이렇게 연도가 쭈루룩 나오죠? 근데 여기는 추장이었어요. 찾아올 때는. 장군을 받았죠? 여기는 회화 장군을 받았어요. 사이라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장군 받았죠? 예, 쭈루룩 다 장군이에요. 봉국 장군까지. 예, 그리고 이만큼을 계속 기록이 나타나요. 꽤 비중 있는 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예, 그러니까 고려가 그들의 세력을 달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여진 해적이 쳐들어온 지역을 보면 여기서부터 후쿠오카까지 이 동해안 지역을 다 박살을 내는 거죠.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울릉도까지. 예. 그래서 여진 해적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49년에는 동여진, 서여진, 또 북여진까지 동서북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동번 해적인데 이거는 동여진의 여진 해적입니다. 이게 어딜 쳐들어왔냐? 고성을 쳐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북로 병마사가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에서 순행하다가 이 천정수, 지금의 덕원에 이르렀을 때 이 해적 40인이 주둔한 곳에 돌입하자 도망을 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동여진 해적이 지금의 통천을 또 쳐들어와서 20명을 잡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보면은 1050년에도 동여진이 이제 쳐들어오고, 여기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해적들이 출몰하는 거예요. 그 고성, 여기 아까 보면 덕원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고성, 안변 이런데, 그 다음에 고성, 주로 이제 이 지역에서 많이 출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남 23척으로 초자도는 지금의 이제 함경남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을 추격해서 이제 적선 여기 전남 8척을 파손하고 병기를 노획하였다. 이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051년에는 고려가 억류하고 있던 동여진의 추장이겠죠. 아고를 석방하였다. 77명을. 예, 그리고 이제 동여진과 서여진이 이제 또 오고, 이때 이제 정주, 지금의 이제 정주 관내에 들어와서 호적에 편입하기를 청하였다. 이거 그러니까 고려 사람이 되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려가 또 해적으로 삼척을 또 쳐들어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아골이 나오죠. 여기 또 아골이 또 나와요. 1054년에 여기 온 동여진의 아골이 59인이 배와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 그러니까 이들을 끊임없이 달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삭주 사람들을 또 약탈해 갖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여진이 고려에 내주한데 배를 건조하여 송나라와
통하려 하다가 거란이 이들에게 이제 동으로 이제 그 여진과 결탁하고 서로는 송가 왕래하려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차단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동여진, 서여진 뭐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울진, 이 평해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아까도 보시면은 동여진이 쭉 내려오는 걸 갖다 어디서 하냐면 초도, 지금의 황해도, 송화군 이건 이제 서쪽이 됐죠. 서쪽. 예. 거기서 적선 10척을 만나서 7척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를 순실하다가 염라포에 이르러 적선 8척하고 싸우는데 3척을 격파했다. 고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동여진에서 이 추장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벼슬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귀순주, 도령, 대상, 고도화, 부도령, 고사, 익창주, 도령, 기덕장군, 고사 뭐 이렇게 쭈루루루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름을 줍니다. 여기 보면 야호의 이름을 뭐로 주냐면 우리나라 이름 변최, 그리고 다로의 이름을 유한빈,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순주라는 데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문종 27년 1073년에 동여진이 11개의 촌을 끌고서 와서 내부를 하였어요. 근데 그 11개가 빈주, 이주, 복주 이렇게 쭉 해서 11개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어디에 속하게 했냐? 귀순주라는 곳에 속하게 했다. 아까 보시면은 여기 귀순주가 나오죠. 귀순주, 도령, 고도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속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귀순주에 대해서 뭐냐면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을 총괄하던 관서였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이 나중에 윤관이 설치한 구성과 아마 같은 지역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지금 온 사람들 쭉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이 사람은 도령이고 이 사람 부도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줘요. 이렇게 쭉. 그리고 요거는 옛날 준 관직이에요. 고려에서. 이건 새로 준 관직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 대장군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높죠? 이 사람도 대장군이에요. 이 사람도 대장군. 이 사람도 대장군. 하나, 둘, 셋, 4명은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꽤 높이 올라간 거죠. 그 밑에가 뭐냐? 장군이죠. 여기도 보면 해화장군, 귀덕장군. 나머지는 뭐냐? 다 대상이에요. 이런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개의 주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에 속했다고요? 귀순주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센 세력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11개가 쭈르륵 있는데 이게 모두 어디에 속했어요? 귀순주에 속했다. 이름도 귀순주예요. 그러니까 귀순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이 어디냐 하는 거죠. 이것은 동쪽이니까 아마 연해주나 그 옆에 지금의 이제 그 발해 땅이었던 그 지역에 있는 여진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여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정주, 낭장, 문선 등이 고려의 지배하에 있던 나복귀촌을 지금의 어디로 보고 있냐면 아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산촌, 지금 여기는 북촌으로 돼 있죠. 북청으로 돼 있는데 어떤 학자분은 여기를 어디로 보고 있느냐? 지금의 경박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는 앞으로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귀순주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에 비정이 되는지, 이것이 어디에 비정이 되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그걸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